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매년 30%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700조 잭팟 터졌다. 과연 어떤 1700조 잭팟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자, 외국인 기관은 이미 몰빵하고 있는, 이미 계속해서 꾸준하게 사들이고 있는, 지금 시장 하방으로 밀고 있는데도, 외국인과 기관은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플라잉카에 대한, 이 찐 대장주가 무엇일지 공개를 좀 해보도록 할 테니까,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장중에 어떠한 뉴스가 나오느냐, 오늘이 아니죠, 어제입니다. 어제 4월 10일, 그러니까 뭐 어떤 뉴스가 나오느냐 봤더니 속도 붙는 플라잉카 시대가 왔다. 국토부 도심 항공 정책팀 생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플라잉카에 관련되는 이야기는 계속 나왔는데 우리가 지금 이거는 좀 집중을 해봐야 돼요. 도시 항공 정책팀이라는 거는 기존에 없던 거를 뭐한다? 만든다라는 거죠. 그럼 뭐합니까? 정부가 뭐한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 과거에도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과거에도 최근에도 과거까지 아니고 최근에 뭡니까? 윤석열 인수위 뭐 했습니까? 현대차 남양연구소를 방문했다. 자, 그러면서 안철수가 뭐라고 해요? 미래 먹거리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안철수가 수레를 밀어주는 정부가 필요하고 정의선 역시도 회장 역시도 간담회 차기 정부 영감 되길 바래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최근에 안철수 대통령 인수위원장 인수위원들과 함께 현대자동차 기아기술연구소에 방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미래 먹거리에 관련되는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사실상 나왔던 이야기가 뭐다? 여기서 나왔던 이야기가 이거죠. 현대차 그룹 윤 정부와 궁합 잘 맞을까? 신사업 가속 페달 밟을 듯이라고 얘기하는데 뭐라 되어 있습니까? 로봇이라든지 UAM 등 혁신산업 청신호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집중을 해야 되는 건 사실 뭡니까? UAM이라는 이 기술을 좀 우리가 좀 집중을 해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뭐 방금도 뭐라 했습니까? 지금 이제 도시항공정책팀이 생기면서 뭐 하게 된다? 여기서도 나오는 게 플라잉카 시대 대비해 정부가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 그러니까 이 도시항공정책팀이 결국엔 뭡니까? 도시항공정책팀이 이 플라잉카 시대를 맞이해서 새로 신설이 되는데 이 타이밍에 뭐 한다고? 이 타이밍에 현대차에 방문해서 또 뭐 한다고요? 이제 미래 먹거리에 관련되어 있는 이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보면은 뭐라고 해요? 도시항공 모빌리티 UAM을 상용화하고 2035년도에는 이를 전국으로 확대 지상의 교통체를 해소한다는 구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타이밍에서 뭐 할 수가 있다. 과거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유질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지속하면서 풍력 관련된 수요들이 크게 갔죠. 그것처럼 지금 이제 또다시 새로 뭐합니까? 플라잉카 관련되어 있는 도시항공정책팀이 신설되면서 UAM 관련되어 있는 정책이 현대차와 함께 맞물리면서 지금 타이밍에서 크게 시세를 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 움직였던 게 뭐야? 최근에 움직였던 게 베셀이라는 종목이 있죠. 베셀이라는 종목도 왜 움직였다? 보면은 안철수 현대차 방문해서 미래교통수단을 지원하겠다. 그래서 현대기아차를 방문해 도시항공 모빌리티, UAM 등 미래교통수단 지원을 방안을 모색한다라는 소식이 강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제 이 UAM 관련주를 보면은 차트가 전체적으로 뭐 나쁘지가 않습니다. 나쁘지가 않은 게 지금 뭐 베셀 일단 뭐 UAM 관련주로 당장에 뭐 나오는 게 베셀 나오고요. 그다음에 또 뉴스 찾아보면 특징주하고 찾으면 나와요. 네온테크 인수위 국토부 업무 보고하면서 플라잉카 신사업 육성방학 수립 요구의 강세다. 그래서 지금 뭐 과거에 베셀이 있었고요. 뭐 네온테크도 있었고요. 뭐 그 다음에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PC 디렉트 현대차 플라잉카 지분 인수 국내 최초 세계 1위 드론 유통 부각되면서 PC 디렉트라든지 등등등 PC 디렉트가 있을 수도 있고 여기가 기타 등등으로 뭐 더 있어요. 기산텔레콤이라든지 뭐 등등등 더 있지만 중요한 거는 차트가 다 이뻐요. 사실 베셀 같은 경우도 보면 어떻습니까?
베셀 같은 경우도 지금 저항대를 뚫어내면서 저항대 이제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 자리에서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방 시세까지 노려볼 수 있는 자리예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 지금 베셀이 투자 주의가 붙어 있죠. 투자 주의가 붙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상승 파동이 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금 뭐 네온테크 같은 경우도 차트가 이뻐요. 네온테크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신고가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차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 여기서 파동을 만들고 전고점대 찍어버려서 다시 한번 지지받으면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니까 하방 추세 돌파 나오면서 우상향 돌리는 자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4,500원대를 뚫어낸다고 하면 충분히 신고가 패턴도 노려볼 수 있는 차트입니다. 하지만 불안한 게 뭐냐? 불안한 게 뭐냐고 하면은 이 신용도에 검은색이 찍혀 있죠. 그렇다는 건 뭐다? 신용이 잔고가 너무 많다. 그럼 이런 종목은 뭐 할 수도 있다? 흔들고 갈 수도 있다. 왜? 신용을 다 털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도 좀 리스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고 하면은 PC 디렉트 같은 경우. PC 디렉트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지금 최근에 뭐 저항대 다시 재돌파가 나왔어요. 보면은 좀 차트가 재밌는 게 이런 부분이죠. 전고점 돌파 실패하고 돌파 실패 돌파하고 전고점 터치하고 반등이 나와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25,000원대를 다시 뚫어낸다고 하면은 전고점 단기 저항대 돌파와 함께 시세를 노려볼 수는 있지만 뭐가 리스크다? 역시나 PC 디렉트 같은 경우도 신용도가 꽉 차 있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 급등했다 눌렸던 만큼 여기서 물린 물량들이 많기 때문에 이 물량 소화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종목들이 사실 차트는 단기 차트는 이뻐요. 이 세 개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차트가 이쁘나 신용도라든지 투자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의 리스크가 있다라는 점만 좀 알고 가시면 좋겠어요. 어찌됐든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거는 UAM 관련되어 있는 뭘 소개시켜 드린다? 플라잉카 이제 미래 먹거리 시세를 관련해 가지고 UAM 뭐라 했습니까? 도시항공 모빌리티 관련해 가지고 여기에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사실 개인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해당 3개 종목들이 차트가 이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단기 매매를 뭐 차트 분석해서 노려보셔도 괜찮아요. 괜찮고,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거는 굉장히 생각보다 제가 보통 여러분들에게 종목을 소개시켜 드릴 때 뭐합니까? 무거운 종목은 잘 소개 안 시켜드려요. 무거운 종목, 그러니까 뭐 정말 우량주 성격? 이런 종목을 가급적이면 피합니다. 왜? 빠른 급등세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은 찾아보니까 무겁지만 꾸준히 우상향할 만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지 않나 해서 오늘 해당 종목을 준비했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만약에 매매를 하실 경우 굉장히 이제 꾸준하게 우상향을 기대하면서 좀 모아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어찌됐든지 지금 이제 시장에서 뭐가 되고 있습니까? 플라잉카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죠. 그러면서 보면은 국내 UAM 시장 전망 같은 거 보면 어떻습니까? 여의도에서 인천공항까지 20분 컷을 하겠다. 굉장히 빨리 가는 거죠, 지금. 그래서 보면은 2035년까지는 무인 완전 자율주행 UAM 운영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래서 뭐 쭉쭉쭉 뭐 나오는데,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건 뭡니까? UAM에 대한 시장 전망이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UAM 생태계 시장 규모는 매년 30% 이상의 연평균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2040년까지는 1조 4,740달러로 약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얼마다? 우리나라로 치면 1,700조에 달하는 시장이다. 1,700조 시장을 잡아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1,700 시장에서 어마어마한 시세 분출이 나오는 종목이 분명히 존재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얘기가 반복되긴 하죠. 그래서 결국에 연평균 30% 성장한다. 대도시 인구 집중과 지상교통 성장 해결 수단 기대된다. 그래서 차세대 미래 모빌리티 기술로 손꼽힌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관심 가져야 되는 건,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지금까지 이 플라잉카 시장에 대한 이 전망들은 많았지만 본격 이렇게 상용화에 대한 기대가 나온 적은 없거든요. 지금 이렇게 상용화에 대한 기대가 나오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건 뭐다? UAM이다. 한국판 뉴딜 핵심 사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UAM. 아까 전에도 얘기했죠. 문정부 때는 뭐가 됐다? 문정부 때는 뉴딜 핵심 사업으로서 친환경 그린 뉴딜이었죠. 친환경 그린 뉴딜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풍력이라든지 이런 태양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게 상승했고, 이번에는 뭐가 대량이 크다?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뭐가 될 확률이 크다? 한국판 유디렉신 사업으로 승자하고 있는 UAM이 될 확률이 크다. 그럼 이 UAM에서도 당연히 200%, 300% 날아가는 종목들은 나오겠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큰 시세를 기대해 보려고 하면은 앞으로 이 UAM이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를 좀 찾아봐야 되는데, 찾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현대차, 지금 뭐 사실 지금도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예요? 현대차를 방문했고 현대차에 대한 뭐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면서 이 배세 같은 경우도 현대차 방문가에서 수혜로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기산텔레콤 같은 경우도 현대차 그룹이 그 어디더라? 그 외국계 기업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찾아보시면 나와요. 지분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서 플라잉카 관련해가지고 UAM에 관련해가지고 그 기업에 지분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서 기산텔레콤이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대차 그룹에 대해서 좀 봐야 되는데, 자, 현대차 그룹이 뭐라고 합니까? UAM 상용화에도 박차를 가할 거라고 하는데, 자, 어떻게 박차를 가느냐? 현대차 그룹은 지난해 미국 UAM 법인명을 슈퍼널로 확정하고 안전한 기체 개발과 UAM 상용화를 위한 뭐 하겠다? 제반 인프라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뭐 한다고요? UAM 수직 이착륙장 건설, 통신 인프라 및 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UAM 상용화를 위해 인천국제에 협력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자, 어쨌든 그럼 지금 현대차 그룹에서 집중적으로 현대차 그룹에서 지금 뭐 하고 있다? UAM 상용화를 위한 뭘 진행한다? 수직 이착륙장 건설, 그 다음에 통신 인프라 및 데이터 플랫폼 구축, 이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여기서 뉴스가 나오지만 지금, 자, 항공업계 관계자들 사실상 뭐라고요? UAM과 관련된 기술들은 이미 현실화가 가능한 상태로 봐도 무방하다고 말한다고 하죠. 그럼 이게 지금 뭐냐고 하면은 이 플라잉카 자체 기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보면 아시겠지만, 얘네 같은 경우가 수소 배터리를 이용하든지 전기 배터리를 이용하든지 이미 뭐가 됩니까? 친환경 차에서 사용되었던 이런 기술들입니다. 결과적으로 플라잉카가 뭐예요? 자동차죠. 자동차. 그냥 하늘을 나는 자동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될 수밖에 없냐? 그냥 자동차 기술에다가 플러스 뭐가 된다? 드론 기술까지 좀 합쳐지면서 하늘을 날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다 뭐가 됩니까? 무인항공기, 여기다 자율주행까지가 얹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에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지금 뭐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적 수소차 기술, 그다음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 드론 기술, 자율주행기, 사실 자율주행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 세 가지 기술은 뭐다? 이미 현실화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플라잉카가 뭐 성장한다, UAM 시장이 성장한다고 해서 얘네들이 막 갑작스럽게 이미 뭐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걸 기대하긴 뭐랍니까? 정말 영화처럼 올라가기는 뭐 기대하는 걸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미 자동차 기술 올라갔죠. 드론 기술 이미 올라갔죠. 자율주행 기술 이미 올라가고 있죠. 이미 얘네 같은 경우 시장이 이슈를 받고 올라갔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눈여겨봐야 될 건 뭐냐고 하면은 아직까지 오르지 않은 UAM 상용화를 위한 기술이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 했어요? 수직 이착륙장 건설, 통신 인프라 및 데이터 플랫폼 구축, 이 두 가지가 아무래도 핵심적으로 이 UAM 상용화를 위한 기술에서는 수혜를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봤더니 뭐 한다? 자, UAM 성공을 위한 중요한 요소는, 자, 이륙, 착륙, 충전 등이 가능하고, 자, 승객을 대기시키는 서비스 기반 시설. 이게 지금 이제 수직 이착륙장 건설입니다. 수직 이착륙장 건설이고요. 여기 보면 뭐라 나옵니까? 자, 새로운 터미널이 필요한데, 자, 여기 인프라는 도심 내에 구축된 이착륙장인 버티포트의 버티스톱과 충전시설과 지원시설 등으로 구분되면서, 버티스톱이 단순한 이착륙만 가능한 시설이라고 하면은 버티포트는 뭐한다? 충전과 지원시설까지 마련된 이착륙장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자, 첫 번째, 이제 UAM 상용화를 위해서는 1. 버티포트. 이게 뭐다? 충전. 이제 충전과, 아까 뭐 한다고요? 충전과, 아까 뭐였어요? 충전시설과 지원시설.
맞죠? 그래서 이착륙만 하는 게 아니라 충전도 하고 지원도 하고 이런 시설. 그래서 충전과 지원 시설이 가능한 이착륙장. 이 한 가지가 필수적으로 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게 뭐예요? 얼마나 뭐 도시의 교통 체계 뭐 이런 것들. 그래서 통신 인프라. 아까 여기도 나왔지만 뭐 하고 있다? 여기서 나오는 게 통신 인프라 및 데이터 플랫폼 구축이다. 그래서 통신 인프라 및 데이터 플랫폼 구축. 그래서 이런 쪽으로 관련 수혜주를 좀 찾아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 버티포트 같은 경우 사실 국내에서 뭐 버티원인가요? 버터원이었나 버티원이었나 부산 버티포트 치면은 나올 건데, 기업에 하나 있거든요. 부산 버티포트 포트원이네요. 여기 나오죠? 보면은 아구구구. 자, 국내 최초 도시 항공교통시설 버티포트 쟁그런 포트원 아트아랑 뭐 얘기하면서, 자, 버티포트 건설 및 운영기업 포트원은 2024년 국내 최초 버티포트 건설을 위한 뭐 나오죠. 그래서 뭐다? 포트원이 뭐 수혜를 받을 수 있겠지만 여기 관련되어 있는 기업에 대한 정보를 뭐 찾아보셔도 좋고 찾기 어려울 겁니다. 제가 뭐 정말 찾아봤는데 뭐 유령 회사 같은. 그래서 사실 국내에서는 버티포트 관련 기업이 뭐 거의 지금 찾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좀 보시면 좋고, 여기 해외 쪽으로 아니면 뭐 지분 투자한 기업은 좀 많아요. 뭐 하나넥스윈이라든지 좀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찾아보시면 좀 도움이 될 거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통신 인프라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금 보면은 통신 인프라 같은 경우도 어디 있지? 제가 자 보면은 지금 UAM 사업에 뛰어든 통신사들에서 이 뭐 KT라든지 SK, 그 다음에 아까 뭐 기산텔레콤 뭐 등등 뭐 이런 쪽 기업들도 지금이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SK, 뭐 기산텔레콤 뭐 아니면 뭐 KT, LG는 아직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뭐 눈여겨 보셔도 도움이 될 거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얘네가 뭐 하나넥스윈이었나? 얘네가 뭐 좀 있거든요. 버티포트 투자가 대한항공, 하나넥스윈, 뭐 대한항공, 뭐 등등등등 뭐 찾아보면 있어요. 기타 등등 뭐 있는데, 어쨌든 이런 쪽 봤을 때 결과적으로 중요한 게 버티포트와 통신 인프라 및 데이터 플랫폼 구축, 이 두 가지를 만약에 동시에 하는 기업이 있다고 하면은 최대 수혜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종목은 정말 좀 무거우면서 우량한 기업이면서도 최근에 상장됐기 때문에 그 어떠한 테마와 이슈를 가지고서 올라갔기보다는 앞으로 꾸준하게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이고, 그 기업이 바로 뭐냐고 하면 롯데렌탈입니다. 롯데렌탈. 보면 뭐랍니까? 롯데 UAM 사업에 진출한다는데, 롯데렌탈 뭐한다? 모빌리티 플랫폼 운영, 중점 추진 및 버티포트 충전소 등 운영 검토. 그래서 뭐라 나와 있습니까? 자, 롯데렌탈은 항공과 지상을 연결하는 모빌리티 플랫폼을 운영을 중점 추진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뭐예요? 버티포트, 이착륙 장소와 충전소 등 제반 인프라 구축 및 운영을 검토하면서 이번에 이 사업에 대한 뭡니까? 롯데그룹이 UAM 사업 진출을 선언하고 여기에 관련해서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체결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얘기했던 이 뭐가 있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버티포트, 충전과 지원 시설이 가능한 이착륙장, 이 인프라 시설이죠. 그래서 충전과 지원 시설이 가능한 이착륙장의 인프라 시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요? 여기 나와 있다시피 통신 인프라 및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하는 뭐다고요? 여기 나오잖아요. 모빌리티 플랫폼 운영을 중점한다. 그래서 항공과 지상을 연결하는 모빌리티 플랫폼 운영 중점. 그래서 통신 및 인프라 플랫폼 구축하면서 모빌리티 플랫폼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하는 게 뭐다? 두 가지를 모두 다 가져간 게 롯데렌탈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롯데렌탈이라는 정보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고, 아까 제가 뭐라 했습니까? 외국인 기관은 이미 몰빵 중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수급을 보면 진짜 뭐예요?
외국인과 기관, 그다음 연기금, 뭐 사모펀드, 투신 뭐 다 사고 있습니다. 개인만 주구장창 팔고 있고 최근에 계속해서 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수급 역시도 굉장히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현재 차트적으로 보면은 자 롯데렌탈이라는 종목의 차트를 본다라고 하면 지금 단기적으로 뭐 할 수 있다. 이 45,000원 정도 대가 뭐 하는 자리입니까? 45,000원 정도, 42,9가 45,000원에서 48,000원 정도, 약 5만원 사이가 이 저항을 맞아야 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이렇게 뚫고 가주면 좋겠지만 아마 이렇게 조정을 주면서 가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떤 식으로? 우상향을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여기다 보면은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갈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4만원까지는 좀 열어두면서 모아가는 그러한 좀 전략을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종목은 롯데렌탈 4만원 정도까지는 여유롭게 열어두고 모아가시면 좋을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사실 아까 앞서 얘기했던 저가형 종목들이 더 크게 갈 수는 있어요. 더 빨리 갈 수도 있고 그런 종목들이 뭐라고요? 베셀이라든지 네온테크라든지 PC 디렉트입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은 뭐다? 지금 단기간으로서 이제 상승하는 데 있어서는 신용도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투자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 그 부분만 참고하시면서 투자한다고 하면 좀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방송을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이런 시황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종목이 아니라 내가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종목을 사고 싶고 내가 빠른 수익을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하시라? 자, 이 구글 플레이어에 지니강태공을 검색하시면 어플이 나와요. 그래서 이 단기 관심 종목 같은 경우 제가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있고 장투 스윙 종목 역시도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매매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많은 도움을 받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빠른 매매를 원하신다 하신 분들 좀 어플을 다운받으셔서 종목을 좀 확인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와 댓글까지는 많은 힘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들 안녕.